취업 준비 어렵지 않아요. 취업 정보 여기 다 모아놨어요. 치민이 친구들을 위한 재미있고 신나는 취업 정보쇼. 합격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치민이 친구들 여기 모여라. 순간 취업이 달라 보였어요. 경이로운 취업 정보들의 가입. 푹 빠져버렸죠. 무한한 취준 생활에 마침표를 찍다. 천국에 온 기분이랄까? 공채 정보, 고민 상담, 법률 상담까지 한 번에. 드디어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취업의 해답을 찾다. 오늘 취업 어때?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수요일 코너는요.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네, 치린이 여러분에게 취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전수해드리는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취업 엔지니어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 모두 취업의 기술은 첫 출연이십니다. 먼저 예. 각오 한마디 듣고 시작해 볼까요? 취업의 기술? 네. 기술 한번 화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중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엔지니어 출신 아닌가 싶은데요. 오. 예, 엔지니어이면서 채용을 해봤던 사람이라 네. 화려한 기술을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이 학사모를 제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네. 취준생 여러분들의 졸업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업의 기술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네, 오늘의 주제판입니다. 으쌰 배터리집 반도체집으로 노를 저어요. 네,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으쌰 열심히 노를 저어야겠죠. 취업의 기술 오늘은요. 지난 월요일에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에서 소개를 해드린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DB 하이텍의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각 기업의 자소서 어떤 특징이 있나요?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왜 지원했느냐라는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스토리, 마이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또 본인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네. 세 번째는 마이 컴피턴시,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묻고 있는데요. 네. 크게 보면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거 다 묻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 여기 보면 왜 우리 회사 이 직무야? 그리고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왜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되지? 이 세 가지를 묻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DB 하이텍의 자소서 특징은 어떻습니까? 네. 뭐 모든 기업들이 그렇겠지만 뭔가 기술적인 측면을 더 화려하게 원한다기보다는 얼마나 DB 하이텍에 맞는 인재야라는 것들을 좀 더 묻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재상에도 DB 하이텍인 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내가 DB 하이텍스러운가에 대한 어필을 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소서 항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원래 네. 취준생 입장에서는 심플한 자기소개서 항목을 더 쓰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심플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인재상 중에서 본인은 어디에 부합하냐라는 또 항목이 있고 그리고 직무 역량 부분에서 어떤 역량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와 더불어서 지원 동기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느냐, 기여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네. 결국에는 포인트를 찾는다면 비전을 같이 할 수 있고 내가 DB 하이텍 재질이야라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DB 하이텍 자소서의 특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간략하게 이제 특징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를 샅샅이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집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자소서 작성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및 모집 분야에 지원한 동기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괄호치고 많은 회사 모집 분야 중 LG 에너지 솔루션의 해당 모집 분야를 선택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Why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 항목인데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는 저는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질문을 좀 곱씹어 봤으면 좋겠어요. 질문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써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쓰고 싶은 얘기만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는 말 그대로 왜 다른 데가 아니라 LG 그렇구나. 에너지 솔루션이야 라는 것이 분명히 나는 얘기를 듣고 싶어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줘. 그 기준이 무엇이야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준을 주셔야죠. 나는 기업을 선택할 때 보통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업을 선택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네. 그런 기준이 하나, 두 개가 있다면 그 기준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맞아 떨어져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네. 그걸 얘기해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업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기업을 알아서 내 조건에, 내 기준에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을 기업 조사, 환경 조사를 하고 내 기준에 맞는다라는 것에 일치하는 그것을 뽑아서 전면에 배치를 좀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래서 내가 지원한 이유는 뭐야? 기준에도 맞지만 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어? 라는 내용을 뒤에다 받쳐주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던 성공 혹은 실패 경험과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소개해 주세요.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했으며 성공, 실패 경험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공과 실패 경험을 묻는 질문입니다. 작성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성공 경험이나 실패 경험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항목이잖아요. 네. 그러면 취준생 입장에서 지금 천자라는 이 글자 수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을 좀 느끼셨을 수 있는데 이 항목을 작성하기 전에 우리가 머릿속에 꼭 넣어야 되는 주의점은 뭐냐면 길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글자 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내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천자니까 내가 무한정 이제 내 이야기를 쏟아낼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어떤 성공을 했고 어떤 실패를 했고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상황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하게 되는 것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이면 이게 얼마나 큰 성공인지를 작성하는 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든지 네. 또는 이 실패 경험을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취준생이 사실 성공보다는 실패에 조금 더 부담을 느낄 것 같거든요. 네. 소재 면에서. 네. 살면서 실패한 경험이 내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뭐 크게 인생을 망칠 만한 실패를 한 적이 우리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이 실패가 작은 실패지만 그래도 실패예요라는 거를 좀 당위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항목의 경우에는 상황 설명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말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에 듣고 싶은 건 얼마나 큰 성공을 했니? 얼마나 큰 실패를 했어? 그것이 아니라 어떤 성공을 했던 어떤 실패를 했던 그냥 본인의 인생에서 뭘 도대체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했으며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라는 부분들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렇게 성공, 실패 경험, 뭐 성공한 경험을 쓰세요도 아니고 실패한 경험을 쓰세요도 아니고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예. 참 보자마자 고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뭘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 예. 네.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 자소서에서의 핵심 키워드를 뽑으면 대부분 이런 질문이 있으면 성공을 쓸까 실패를 쓸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데 네. 우리 평가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키워드가 보여요. 그것 전에 물었던 가장 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던 뭐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네. 가장 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던 그 이야기를 펼쳐나가면서 네.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만큼 어려운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굉장히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와중에 얼만큼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또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남과 다른 생각으로 문제를 잘 해결했는지 이런 식으로 성공, 실패,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겠다가 아니라 네. 그것은 미끼만 던져놓고 그 과정에서 얼만큼 몰입했는지 얼만큼 노력했는지 그 과정에서 도전적인지 열정적인지 창의적인지 아니면 분석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또는 소통 협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유의 것들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결과가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예.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게 네. 일부 중요한 부분도 있긴 해요. 네. R&D의 특별한 직무인 경우에는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결과 자체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그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직무에서는 결과보다는 그 이야기를 끌고 가기 전까지 그 전개 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성공, 뭐 실패 경험하면 다 20대 뭐 중후반 어린 친구들이 나올 수 있는 소재들이 좀 비슷비슷할 것 같거든요. 차별화시킬 수 있는 소재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성공 경험이라든지 실패 경험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은 없지만 네. 그럼 너무 뻔해지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이 추리니들이 할 수 있는 실패는 정해져 있고. 알바, 뭐 학교, 그렇죠. 팀플, 과제. 맞아요. 네. 프로젝트를 했다든지 네. 아니면 뭐 자격증을 도전해서 성공했다든지 네. 아니면 실패도 뭐 자격증을 도전했다 실패했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항목들을 쓸 때 꼭 당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소재의 독창성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디서 차별을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네. 저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네. 내가 어떤 교훈을 얻었고 내가 네. 얼만큼 성장했느냐 그 스토리를 통해서 나는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야가 사실 차별점을 드러내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아르바이트를 말씀해 주셨지만 네. 예를 들면 어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냥 진짜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성장하고 아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내가 아 이런 식으로 행동했을 땐 좋지 않구나 또 내 사람이랑 소통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는 네. 사회생활에서 내 포지션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경험을 작성하신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고 이런 실패가 있고 이렇게 극복했어요. 라고 그냥 띨렁 이렇게 작성을 한다면 굉장히 좀 유아스러운 자기소개서 항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차별점을 드러내려면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느껴왔고 배웠고 성장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을 해주시면 네. 이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구나.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이 사람 되게 열정적인 것 같아. 문제의식이 뛰어난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 계속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힌트를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항목을 받았을 때 글자 수는 채워야 되고 그리고 내 스토리에만 어필을 해야겠어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면 네. 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네. 저는 좀 에세이의 형태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스토리 항목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네, 독창성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 소재의 독창성에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제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항목 확인해 볼게요. 마이 컴피턴시고요. 1번, 본인의 지원 분야와 관련된 경험을 가이드와 같은 형식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 경험, 대내외 활동, 전공 수업 프로젝트 등 최대 3개. 또 2번,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 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직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3천자입니다. 와, 이렇게 길게 또 네, 2개의 질문이 주어졌는데 우선 첫 번째 항목, 뭐 예시 가이드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네,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먼저 태성 쌤이 짚어주실까요? 예. 네. 본인 지원 분야와 관련된 경험 이렇게 곱씹어 봐야 돼요. 네. 예, 그렇다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업에서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이 필요해, 이런 경험이 필요해라는 것을 아주 상세히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A, B, C라는 것이 필요해. 근데 나는 자랑하고 싶은 것이 D, E, F야. 그럼 많이들 D, E, F. 나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 나 네. 학문적 지식의 깊이가 이렇게 깊어. 네. 이렇게 큰 성과를 만들어냈던 경험이 있어. 네. 이것을 자꾸 어필하려고 하거든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쪽에서 하라는 대로 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그 역량은 이거다라고 정의한 것을 먼저 찾고 네. 거기에 핏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한번 좀 해보세요. 이걸 글을 먼저 쓰기 전에 뭐 엑셀이든 본인이 좋아하는 거 뭐 워드든 표를 만들어 놓고 왼쪽 컬럼에 이 직무에서 필요로 하다라고 정의해 놓은 그것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써보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내 경험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선을 연결시켜 보세요. 선 연결되는 것만 뽑아서 소재로 넣고 그 다음에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두 번째 항목, 이게 참 3천자 이거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3천자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이 3천자가 주는 압박감이 굉장히 제가 볼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글자 수 때문에 네. 이 자소서 포비아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쓰다가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아까 그 여기에 줬듯이 가이드가 또 있고 한 활동들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역량에 맞게 작성하세요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도 있고 할 얘기도 많을 수도 있고 근데 네. 이게
상대적으로 나는 이렇게까지 쓸만한 게 많지 않은데 라고 네. 한다면 네. 괜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매칭이 안 된 것들로 네. 글자 수를 채우려고 왜냐하면 글자 수를 안 채우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시달리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서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내가 해왔던 항목들 이런 활동들 이런 걸 어필하는 항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 작성하라. 저희가 아무리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도 네. 계속 우리 추리니 분들은 네. 글자 수를 채우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좀 마음을 내려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 다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한 2,000자 정도까지 괜찮습니까? 그걸 뭐 정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몇 자까지는 괜찮다, 뭐 1,000자는 괜찮다, 2,000자는 괜찮다 말씀드리긴 네. 어렵지만,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준비를 해 오셨다면, 할 네. 말이 있다면 충분히 채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내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뭐 2,000자는 넘어라 이런 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내 역량만큼 네.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작성을 해주시고 그냥 구태연하게 작성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2,000자를 채워야 된다 이런 목표보다는 이게 군더더기인가 아닌가 이게 반드시 필요한가 아닌가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취사 선택을 하는 걸 마음속으로 기준을 잡으셔야지 네. 글자 수 자체를 기준 삼으면 어쩔 수 없이 네. 자꾸 군더더기를 얘기하게 되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그다지 매력적인 자기소개서가 될 수 없으니까 네. 그 부분을 글자 수에 대해서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취업의 기술 LG 에너지 솔루션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 줄로 요약해 주실까요? 여기요. 질문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자소서 작성 전 또는 후에 이걸 꼭 자문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업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기업 관점에서는 이걸 묻고 있거든요. 너 나 알아? 라는 것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평가하기 위한 이 질문에 나 당신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비즈니스. 내가 지원한 이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쓰기 전부터도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쓰고 나서도 그게 잘 보이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그래서 어떨 것 같은데 우리 회사는 이 비즈니스는 어떨 것 같은데 라는 자문을 또 하나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한번 또 자문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를 뽑아야 되지? 그게 이 글에 보이나? 라는 자문을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집 DB하이텍의 자소서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 회사의 인재상 중 본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인재상을 고르고 해당 인재상을 통해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을 기술하십시오. 인재상에 대한 항목인데요. 먼저 DB하이텍의 인재상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열정, 도전, 소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열정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열정은 그 몰입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몰입해서 전문성을 키우기도 하고 몰입해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끊임없는 공부와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목표 달성.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큰 덩어리만 보면 열정, 도전, 소통인데요. 상세하게 내용을 보면 도전 안에 끊임없는 자기 개발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접근 방식,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큰 덩어리의 키워드만 보지 마시고 상세한 내용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네. 마지막에 소통,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소통이에요. 소통을 통해서 함께 협업을 이끌어내고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재상으로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인재상이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저는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작성하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열정, 도전, 소통이지만 단어 자체를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게 또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네. 열정 같은 경우의 포인트는 몰입에서 출발한다라고 했는데 좀 특이한 점은 우리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는 몰입은 어떤 거야라고 본인들만의 몰입을 정의를 해놓고 밑에 키워드를 또 세 가지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꼭 찾으셨어야 해요. 그래서 보면 몰입 그리고 주인의식, 성과 창출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열정의 인재상의 키워드를 작성을 하신다면 어떤 한 가지에 미쳐보았니?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몰입이라는 게 그냥 열정과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정말 몰두해서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을 해서 해결해낸 적이 있는가인 거고, 반대로 또 도전을 생각을 해보면 끊임없이 공부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가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에서는 목표 달성, 또 명확한 문제의식, 창의적인 발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열정과 도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열정이고 내가 어떤 게 또 도전이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제 생각에는 도전의 키워드를 작성을 하신다면 접근 방식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가치를 발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도전의 경우에는 내가 이게 문제야라고 인식했던 사람들, 그랬던 소재가 있는 거 있잖아요. 아무도 문제가 문제인지 모를 때 굉장히 큰 위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도전적으로 이거 문제구나, 나 이걸 해결해 봐야겠어라는 문제의식을 던져서 그걸 통해서 막 공부하고 해서 해결했던 역량이 있으시다면 도전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네. 이제 열정 같은 경우에는 어쩜 우리에게 큰 어젠다가 던져진 거죠. 거기에서 내가 완전히 몰두해서 집중해서 이거 하나만 해결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점을 찾아보신다면 네. 이 두 가지의 인재상에서 차별점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소통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협업이죠, 키워드는. 그런데 일반적인 기업과 조금 차별점이 있냐라는 부분이라면 그냥 우리 다 같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으쌰으쌰 잘했어가 아니라 약간 논쟁적이고 건설적인 토론, 이런 키워드를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열정적이고 도전적이지 않았다면 소통을 선택하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소통에서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잘했어요라는 걸 이야기하는 항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 보여지냐면 사람들마다 같은 문제를 놓고 전문가적 시각에서 열띤 토론을 거쳐서 훨씬 더 나은 아이디어를, 또 훨씬 더 나은 어떤 성과를 창출했던 경험들,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라든지 조별과제 얘기하기 굉장히 좋은 항목 중에 하나죠. 그런 것들이 어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 결국에는 저는 문제 해결력이 능한 인재를 찾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만한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 기업에 가서도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인재야라는 부분들로 좀 새롭게 인재상을 받아들이고 작성을 해보신다면 조금 재미있게 작성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살펴볼게요. 지원한 직무에 필요한 역량 중 본인이 가진 강점을 기술하고 그 강점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것들을 했는지 설명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점 어떤 것들 있으면 좋을까요? 강점을 네. 작성할 때 강점을 작성할 때는 결국에는 이제 지원한 직무 중에서 내가 가진 강점을 기술해라라는 부분은 강점에 대해서 강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겠죠. 결국에 장점과 강점의 다른 점은 내가 너보다 이게 더 뛰어나다라는 게 강점이니까 내가 정말로 이 기업에 어필하고 싶은 나의 어떤 역량들, 그리고 나의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좀 작성을 해주시면서 강점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이거든요. DB 네.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내가 듣고 싶은 부분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너는 꼭 이 부분을 얘기하렴이라는 어떤 의지가 보여지는 항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강점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강점을 선정하시는 건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이 들진 않으실 것 같고, 유지 또는 향상이라면 유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있냐라는 네. 부분인 것 같고, 또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서 내가 한 단계 더 가려고 더 노력하고 찾고 하는 부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강점에 대해서 정확히 작성해야 되는 부분은 너가 이런 강점이 있어? 그럼 내가 뽑아야겠어. 이런 것들보다는 자기 강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느냐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노력들, 그리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신다면 네. 좀 차별성 있게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3번 항목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입사 후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기술하십시오.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 후 포부를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이거는 이제 평가목이 무엇인가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인데요. 우리 평가자들은 여기서 우리의 비즈니스와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 향후 포부의 안에는 분명히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이만큼 자세히 알고 있어라는 것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DB 하이텍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 줄로 요약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소윤 쌤께서 해주실까요? 네, 세 줄로 요약하자면 DB 하이텍 인재상 열심히 공부하셔서 DB 하이텍 인이 되어라라는 좀 어필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적극적으로 어필해보자라는 말씀과 동시에 네. 본인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또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떤 성장과 배움이 있었는지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잘 작성하신다면 최종 합격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DB 하이텍 지원자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성 쌤부터 해주실까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네. 이 상품, 100개의 상품 중에 하나만 골라서 사용하면 돼요. 그럼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자소서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것을 내 마음대로 보여주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 DB 하이텍도 그랬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랬고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회사에서 원해. 이 직무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원해라는 것을 분명히 정해놓고 당신 나는 어떤 가치가 있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라는 것을 묻고 있거든요. 근데 많이들 오해하고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 나는 이런 강점이 있어를 가지고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기업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직무에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것부터 찾아놓고 거기에 내가 맞는 그런 괜찮은 상품입니다. 당신의 니즈에 맞는 상품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금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또 이런 면에서는 참고할 만한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소윤 쌤께서도 정리해 주실까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가고 싶은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그냥 이 글자 수를 채우기 위해서 작성하게 됐을 때는 차별점을 전혀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이 기업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남들보다 2배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민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또 작성의 시간은 짧아질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고 네. 차별화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고민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작성 시간은 짧아진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좀 남기도 합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만나요.